네,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서니까, 뭔가 성공한 사람이니까 이 자리에 서는구나. 그리고 그 성공하기까지 말을 잘하거나, 인맥이 많거나, 아니면 원래 그런 일을 했을 거야. 뭔가 잘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성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먼저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의 첫 원동력이 되었던 게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돈. 당연히 돈을 벌려고 시작을 한 거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었겠죠. 근데 이게 보신 분 있을까요? 순간 이 돈이 얼마였을까 세어보신 분. 한 분 계세요. 와, 20만 원이었습니다. 어, 20만 원. 이 20만 원 누군가에게는 큰 돈이고요. 누군가에게는 되게 작은 돈이에요. 한 달 생활비가 될 수도 있고요. 한 끼 외식비도 될 수 있는 돈. 이 20만 원이 저의 시작입니다. 20만 원으로 저는 우리 가족 건강을 사보겠다. 대단하죠? 20만 원으로 우리 가족의 미래를 사보겠다. 결단을 하고 아까 호스트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한 단계 한 단계 이 20만 원을 채우기까지 한 단계 한 단계 매 시간, 매달, 매년 그렇게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시간 속에서 루틴을 잡아가면서 왔더니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20만 원의 가치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제 얘기를 통해서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자영업을 하신 식당을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가정 형편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니는 내내 저에게는 엄마의 자리가 부재였습니다. 늘 저희 엄마는 아니고요. 이미지 사진입니다. 네. 어, 그 학교를 갈 때도 이미 엄마는 먼저 출근을 하셨고 학교에 갔다 와서도 엄마는 집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게 당연했고 그렇게 또 감사한 삶을 보냈지만 한 번은 친구 집에 가면서 제가 제 삶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작은 꿈이 하나 생겼어요. 친구 엄마가 저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저것도 친구 엄마는 아닙니다. 예쁜 모습을 하고 저희를 반겨주시고 요리를 해주시고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너무 여유로운 모습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 와, 나도 저런 엄마가 되어야지 라는 꿈을 키웠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생각을 해봤죠. 왜 친구 엄마와 우리 엄마는 다를까? 친구와 나는 왜 다른 대우를 받으며 살고 있을까? 그런 거. 곰곰이 생각해보니 친구 아빠가 매달 월급을 엄마에게 주고 그 엄마가 그 돈으로 생활을 하는 거였습니다. 공무원이셨거든요. 저희 엄마는 자영업이고 친구 엄마, 가족은 공무원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하고 결혼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런 꿈만을 꾸고 산 건 아니고요. 10대에 그림을 그리고 디자인을 전공을 하면서 디자이너의 꿈을 키우고 디자인 회사에 취업까지 하면서 열심히 20대를 멋지게 커리어 우먼의 자리를 잡아가면서 결혼은 제 인생에 없었습니다. 온전히 이 바닥에서 내가 성공을 하겠노라. 그렇게 열심히 살다 29살쯤 우연히 대학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직업이 군 공무원이라는 거예요. 군인도 공무원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공무원이라는 말이 제 귀에 혹 들어오면서 생각에도 없었던 결혼. 저희 부모님은 제가 평생 일만 하다가 혼자 살 줄 아셨다니까요. 그랬는데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그 공무원과 저는 3개월 만에 프로포즈를 받고 3개월 만에 상견례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제 꿈을 이룬 거죠. 그 내재된. 그리고 저는 그렇다고 바로 우아한 삶을 살 이유는 없었습니다. 제가 가지었던 커리어와 제가 가지고 있던 경력을 계속적으로 일을 하면서 주말 부부로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저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첫째가 생기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나도 엄마가 되었네. 엄마가 되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내 속에 꿈꾸었던 그 좋은 엄마 그것이 올라오면서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남편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있고 엄청난 커리어를 쌓았던 그 모든 일을 접고 전업주부를 나의 일로 선택하기로 하고
10년 동안 아이 셋을 놓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커리어 우먼이었을 때 사진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갭이 클까봐 제가 올리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이 셋을 놓고 10년을 육아로 좋은 엄마로 아이들과 함께 남편이 벌어주는 외벌이 생활비로 빠듯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이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정적이고 알뜰한 삶, 잘 살고 있는 삶, 너무 행복한 삶, 이대로 가면 오케이,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13년 저에게 인생의 또 한 번의 전환점을 주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건강하시던 69세의 저의 아버지께서 췌장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셨습니다. 암이라는 게 그렇죠, 금방이에요. 근데 너무 건강하셨기 때문에 더 의아였고, 그러면서 제 나이가 그때 39이었습니다. 아빠 나이를 데드라인으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30년? 나도 앞으로 3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 우리 남편도 3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유지하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지켜온 이 모든 것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30년이라면 우리 가족 이대로 괜찮은 건가? 여러분들도 어떤 계기가 생겨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경제관념이 뛰어나시고요.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미리미리 준비하시면서 이런 걱정을 해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 매달 10일이면 고정적으로 얼마가 들어온다라는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이것만 잘 살면 되겠지.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던 삶이어서 앞으로를 사실은 뭔가 계획을 하거나 내려다보는 그런 일이 쉽지 않았었어요. 나의 현재는 괜찮은가요? 여러분의 현재는 괜찮으세요? 정말 건강에 대한 불안도 갑자기 오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도 엄청나게 강하게 오더라고요. 아빠가 부재 중인 그 자리의 슬픔은 사실 너무 안쓰러움이 더 컸지 그 너무 그리움 그런 마음보다는 안쓰러웠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떠올렸는데 우리 가족이 뭐 어디 여행을 한번 재밌게 갔던 그런 추억이 없어요. 아시죠? 식당이 빨간 날 그런 날 다 대목인 거.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런 날은 심지어 어린이날도 저희는 식당에서 부모님을 도와야 했으니까요. 69세가 될 때까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일을 하셨어요. 물론 그동안 일을 하신 걸로 조금 이뤄 놓으신 걸로 이제 누릴만 하고 자식들도 다 시집 장가를 가고 조금 쉴만 또 하셨을 텐데 그때 그렇게 불현듯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시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그렇게 나이 들어 죽기 전까지 일을 하고 싶은 삶을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너무 간절하게 했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봤죠. 우리는 군 공무원 언제까지 할 수 있냐고. 저희는 직업상 진급을 못하면요. 그만둬야 되는 직업이에요. 그러면 다음 진급까지 7년이라는 시간 후에 만약에 우리가 진급을 못하면 그만두고 170만 원 정도 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걸 만약에 통과하면 그 다음은 14년, 15년 후라고 합니다. 시한부처럼 기한이 정해진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라고 정확히 알 때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했어요? 당장 집부터 생각을 했었어요. 군인들은 관사가 나옵니다. 그러니 내 집 마련에 대한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그랬는데 제가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고 바뀌었어요. 근데 이렇게 막상 준비하려고 보니 그냥 모든 20, 30대가 단 한 푼도 쓰지 않고요. 계속 그 모든 돈을 모았을 때 12년 6개월을 모아야 평균 집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때 왜 다들 맞벌이를 왜 애들을 저렇게 두고 다 맞벌이를 하지? 애들을 챙겨야 될 텐데 정말 그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맞벌이를 하더라도
월 평균 한 달에 100만 원을 적금했을 때 40년을 적금을 해야 되니 둘이서 같이 벌어서 200만 원을 하면 20년만 적금을 보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인생의 꿈이 집이었구나. 그리고 아이들 지금 이대로 잘 키우고 싶었어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고 함께 많은 시간을 해주면 정말 잘 클 줄 알고 좋은 건 줄 알았었는데 처음으로 생각해봤어요. 앞을 내다보기 시작하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대학까지 키우는 비용 준비되셨나요? 많은 것들을 통계를 보니 몇 억이 든다고 그래요. 1인당. 되었을까요? 됐으면 애를 셋을 낳지 않았죠. 아무 생각이 없었으니까 셋을 낳겠죠. 요즘 사교육비만 해도요 1인당 30만 원이래요. 근데 사실 저는 그때 당시 아이 셋 10살, 9살, 4살인데 총 20만 원으로 충분했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사교육비가 그렇게 많이 들겠어? 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알아보기 시작할 때 저보다 먼저 살아본 저희 언니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10대는 한 10만 원이면 돼. 10대가 아니라 초등학교 때. 중학교 가면 2, 30만 원이야. 고등학교 가잖아 3, 4, 50만 원이야. 대학교 가잖아 100만 원, 200만 원이고 취업하잖아 1000만 원이래요. 전세 얻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단위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계속 가면 나는 남편의 생활과 나의 생활은 마지노선이 있는데 아이들의 수익은 마지노선 없이 논스톱으로 올라간다라는 걸 알게 됐죠. 그렇게 지금 현재 9년입니다. 저희 아이들 18살, 17살, 12살이에요. 얼마가 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점검을 하고 이때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들 준비하고 계시죠? 계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오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우리 아빠처럼 돌아가시 전까지 일만 하다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추억 하나 없이 그렇게 흔적 없이 무언가를 끝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 난 55세 이후에는 정말 일하지 않고 남편하고 즐겁게 살고 싶어. 아이들과 이제 아이들도 컸으니까 얼마나 더 소통이 되고 재밌어요. 애들이 어릴 때 어디 놀러 가려면 놀이동산밖에 못 가죠. 크면 나이트클럽도 같이 갈 수 있어요. 내 무릎만 성하다면. 그렇게 55세 이후에는 정말 나는 정말 즐기면서 살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직장인들 평균 노후 생활비 부부 기준으로 개인 기준으로 부부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153만 원 개인이 부부 기준으로 250만 원 돈입니다. 저희 연금을 여기에 다 쏟아부어도 우리 둘 생활하기가 최소로 살아도 살기 힘들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혹시 그거 아시나요? 봉급생활자들이 미국 65세 이후에 봉급생활자들의 노후에 대해서 통계를 낸 게 있어요. 1%만 부유하게 산답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독립한 건 4%, 또 다른 일을 준비해야 되는 건 22%, 사회의 보장을 받고 있는 게 28%, 친인척, 자녀들에게 의존하는 게 45%. 저는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할까 생각해 봤어요. 22% 다시 일과 노동을 해야 된다.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내가 이렇게 놀고 있으면 안 되는구나. 다시 일을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제가 했던 일 있잖아요. 디자이너. 다시 그거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녹록지 않더라고요. 이미 9년이라는 시간,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많은 그 판이 바뀌었고요. 내가 다시 공부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너무 젊은 사람들이 너무 아이디어 빵빵한 걸로 이미 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2박 3일, 3박 4일 야근을 했던 그 생각들. 그러면 애들은 누가 봐? 남편이랑 따로 살아야겠네? 그러면 누가 애들을 키우지? 뭐 이런 것들. 답이 나오지 않는 거죠.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쉽지 않은 재취업 과정의 현실을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잖아요. 취업 다른 걸 알아보려고 했죠. 다른 걸 알아보려고 했는데 세상에 다른 건 더 힘들더라고요. 요즘 어지간히 몸으로 편하게 하는 것들은 AI들이 다 하고요. 좀 힘들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자리를 내어주는데 그조차도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일이 있습니다. 다시 무언가를 배우지 않아도 되고 지금 당장 급하니까 할 수 있고 당장 돈 안 들이고도 일할 수 있는 거, 매일 출근 안 해서 아이들도 챙길 수 있고 엄마의 부재를 만들지 않아도 되고 나이 들면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일 뭐였냐면 그게 그거죠. 디자인 회사는 못 다녀도 우리 가정 집을 학원화해서 홈스쿨링, 아이들 미술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역시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뭐 그냥 가정주부로만 있다가 한 달에 5, 60만 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오, 생활의 윤택함 그리고 아이들에게 베풀 수 있는 여유로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걸로 열심히 해서 경력을 쌓고 퀄리티를 살려서 나중에 대형 미술학원을 차리면 나는 55세 이후에 일하지 않고 즐길 수 있을 거야. 학원 차려놓고 젊은 선생님들한테 맡기고 나는 여유롭게 살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자, 이제부터 알아봐야겠죠. 뭘? 내가 학원을 차릴 곳을 얼마나 들까? 부터 시작됐어요. 얼마나 들까 해서 이미 저는 끝났어요. X. 자영업은 아니구나. 차려도 남편은 2년에 한 번씩 이사 다니는 사람인데 따라다녀야 되는데 차려놓고 가고 할 수도 없고 차려놓고 거기 혼자 머무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차리려고 보니 비용이 너무 만만치 않는 거예요.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요즘 이 자영업으로 또 통계를 낸 걸 잠깐 얘기 드릴게요. 성공할 수 있는 확률 5%, 현상 유지가 10%, 5년 내에 도산 실패할 가능성이 85%라고 합니다. 아직 가정주부가 떨렸겠어요? 안 떨렸겠어요? 떨렸죠. 이렇게 무작정 시작할 수가 없다라는 거를 통계를 통해서도 알게 되고 최근에 코로나를 통해서 이런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수익적으로 많은 타격을 받았는지도 여러분들 들으셔서 알 겁니다. 이런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할 만큼의 대포가 되지 않았어요. 왜? 저 아까 처음에 20만 원 보여드렸잖아요. 20만 원으로 결정할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5천만 원, 1천만 원을 들여서 무언가를 시작할 자신도 없었지만 이거를 이끌어낼 자신도 능력도 제 상황도 되지 않다라는 거를 저는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부담 없이 좀 다시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계속적으로 찾고 있었어요. 계속적으로. 시계가 안 보여서. 네. 혹시 저처럼 그렇게 계속적으로 찾고 계신 분들 계시나요?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있으시면서 부수입으로 무언가 더 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나요? 그럴 때 저에게 따란 유산화가 전달됩니다. 미술 수업을 받고 있는 아이 엄마였고요. 아는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제가 유산화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되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으면서 저는 건강에 대한 불안 때문에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될까? 우리 식구 이제 영양제를 먹어야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회사들의 영양제들을 불러서 설명을 듣고 우리가 먹을 영양제들을 고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에게 이걸 수익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내 일이 아니야. 배제된 상태에서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잘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탐구하고 있었죠. 그러던 와중에 저희 아이 학부모의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당시 뱃속에 넷째가 있는데 저 이걸로 일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다단계구나. 네트워크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내가 많이 들었고 많이 알아본 게 있어서 검증을 해주고 검토해주고 너 잘못했어 큰일 났어 얘기해주고 싶어서 구해내주고 싶어서 설명을 들으러 갑니다. 바로 뒷동에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편한 복장으로 편하게 가서 들었는데 저는 거기에서 우리 가족이 먹어야 될 인생 영양제를 만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 설명 속에서 제가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일을 해보려고 알아보려고 준비해보려고 하는 과정 속에 걸렸던 한계들, 그 한계들이 왜 그런 한계를 내가 느끼게 되고 그런 한계들의 문제점을 제가 이 권리소득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리가 됐었어요.
영양제 설명과 더불어 이 일은 권리소득을 만드는 일입니다. 노후에 물통 수익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시간을 써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 수익이라고 하고 내가 시간을 쓰지 않고 시간을 쓰는 시간에 그 시간에 파이프를 깔아놓고 그 시간에 파이프가 완성이 되면 수도꼭지를 탁 틀었을 때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소득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어요. 내가 준비하고 싶었던 건 이거였구나. 남편이 어떻게 될지 모를 7년 후, 남편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를 14년 후에 나는 그때 내 살 거를 걱정을 했었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그런 수입은,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일이구나라는 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노동 수익과 또 우리 남편이 퇴직 이후에 받을 연금과 권리소득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짠! 뭐가 그려졌냐면 55세 줄을 쫙 끊고요. 짜잔! 55세 이후에도 논스톱으로 올라가는 수익 구조.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였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죠. 권리소득을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돈 많은 사람들. 왜냐하면 그 권리소득 받는 대표적인 사람들 있죠. 가수. 음반을 내서 능력자죠. 타고난 재능이에요. 그 노래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익. 책을 베스트셀러를 작곡하거나 등등.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권리소득이었습니다. 그런데 나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근데 세계전략기획연구소장이고 경영학 박사, 아침마당에도 엄청 자주 출연해서 얘기하신 분이시죠. 자본 없이, 학벌 없이, 경멸 없이 권리소득에 도전하여 상속까지 가능한 일은 네트워크 마케팅밖에 없다. 이런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진짜 권리소득이 된다면 해봐야 되겠다라는,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 무엇일까요? 너무 간단해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알고 있던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깊이 이 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회사가 회원에게 회원이 회사에 가입을 하고 제품을 사용해봐요. 써보고 쓴 것들을 다시 나의 지인과 다른 분들에게 연결을 시켜줘요. 되게 좋더라. 되게 좋아. 되게 맛있던데. 되게 도움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소비자는 그 소개를 받고 회사에 다시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주문을 해서 제품을 받습니다. 그리고 써보겠죠. 맛있고 좋았던 거를. 그러면 회사는 저에게 캐시백을 주는 구조였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구조죠. 그런 것들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맛집을 보고 제품 정보를 공유하듯이 공유하면 되는 거고요. 내가 경험해보고 써봤던 것들을 함께하는 이들에게 그 경험을 공유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공유한 것에 대해 그들이 포인트를 나에게 다시 돌려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만나서 전하고 얘기해야 되냐? 요즘 많이 바뀌었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런 모든 정보를 더불어 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내가 제품을 사용하고 경험했던 것들을 공유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이북이라고 핸드폰 하나로도 충분히 슬기로운 소비 생활을 하면서 마일리지와 캐시백을 쌓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뭔가 시간을 많이 써야 되지 않고, 제가 미술을 아이들 가리키면서 느꼈던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오는 시간에 제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미술 학원을 차릴 생각을 하니 집에서 홈스쿨링 할 때는 일주일에 2번밖에 안 했었거든요. 2번만 부재중이면 되는데 미술 학원을 차리면 월화수목금 내리 부재중이어야 된다라는 거. 아이들이 집에 와서 쉬어야 될 시간,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해야 될 시간은 엄마의 일하는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시간적으로 이런 것들을 내가 소화할 수 없겠다. 내 가치관과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슬기로운 소비 생활 패턴은 아이들이 없는 시간, 그리고 짜투리 시간에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딱 맞는 아이템이죠. 저희 같은 가정주부에게는. 그래서 핸드폰 하나로 가능한 비즈니스,
그리고 내가 입으로 누군가를 만나서 전달만 하면 가능한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건강을 챙기면서 재정적인 도움까지. 그렇게 영양제를 소개받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결정을 하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게 돼요. 내가 한 명, 두 명한테 전하고 그 전한 한 명, 두 명도 또 다른 한 명, 두 명한테 제품을 공유하고 또 한 명, 두 명에게 제품을 공유하다 보니 시간 속에서 엄청난 그룹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 그룹이 형성이 되는 팀이 만들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요. 뭐냐면 만시간의 법칙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만시간을 투자해 보라고. 그럼 너는 성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한 가지 일에 만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혼자 일을 해서 만시간을 쓰려면 일주일에 50시간, 1년을 50주, 1년에 2,500시간을 써서 40년을 쓰면 만시간을 채울 수 있다고 해요. 그렇게 40년의 어떠한 노하우를 가지면 장인이 되고 성공을 했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받는 것처럼. 그런데 만약에 내가 경험을 정리하고 그리고 제품을 공유함으로 인해서 서로 전달하면서 시간 속에 만들어진 100명, 한 5달이면 한 달에 2명, 그 2명이 2명에게, 또 그 2명이 2명에게, 그러면 5개월이면 만들어지는 게 100명이에요. 그 100명이 함께 한 주에 1시간,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5시간만 나와 같이 함께 그 일을 한다면 4년이면 이 만시간의 법칙이 이루어집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내가 써야 될 만시간을 함께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쓰니까 나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만시간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 모두가 똑같이 좋아지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와, 네트워크 마케팅 너무 괜찮은 일인데 어제 누구 옆집에 엄마가 나한테 얘기했던 그 네트워크 마케팅 당장 시작해야겠어. 그리고 시작하시면 될까요? 안 되죠.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하느냐도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9년이란 시간 속에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고르는 기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업 철학이 분명한 회사. 이게 중요할까요? 저는 처음에 크게 다가오지 않았는데 예전에 우리 만두 사태 기억나나요? 만두 속 사태. 쓰레기를 집어넣었죠. 쓰레기를 집어넣어서 만들어서 한번 만두 파동이 일어난 적 있죠.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 직원들이 실수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오너의 마인드예요. 싸고 재료비 적게 들고 마진 많이 남기고 모르잖아. 사람들이 맛만 좋으면 돼. 그런 마인드로 그 회사를 운영했기 때문에 빚어진 사태예요. 그건 고로 그 기업이, 그 사업이, 그 일이 오너가 어떤 마인드로 그 일을 시작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저는 그때야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회사는 어떨까요? 1974년도에 이미 세포를 연구하던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런 회사가 바이러스를 진단해서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진단을 해요. 빨리 진단을 해. 빨리 처방을 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런 진단 시약을 개발하던 회사가 1992년도에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라는 회사로 바꿔요. 왜 바꿨을까? 진단으로 세포를 연구하던 회사가 진단만은 너무 늦다. 진단하기 전에 예방하는 게 진짜 건강, 오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경험 속에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유산화라는 영양제 회사를 다시 한번 예방시한 회사로 전환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세포만을 연구하던 회사에서 만들어진 그 영양제였기 때문에 그 영양제는 세포만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시작부터 너무 다르지 않나요? 그렇게 시작된 회사의 창립자이십니다. 사업가도 아니고요. 기업가도 아니고요. 바로 세포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님이시죠.
이분은 이런 마인드로 이 일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한 삶을 사랑하고 그런 삶을 사시기 바라며 그에 맞는 최고의 영양제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영양제라는 거죠. 이미 가치 기준부터 너무 달랐고 그 기준과 그 비전은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 될 수 있는 확신을 저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전과 가치는요, 단순 제품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 보니 보상 플랜에게까지 이런 그 비전이 영향이 미친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인가? 네, 유산화 연구개발팀, 정말 유산화 첨단과 끊임없는 노력, 계속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있는 80여 명의 연구진들이 각자의 특허를 가지고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발된 제품은 뉴트리션이고요, 화장품이고요, 그리고 바디용품, 입으로 먹는 독은, 입으로 먹는 식품은 저희 아시죠? 간과 신장이 걸러져요. 해독을 해주고요. 피부로 들어가는 거는 아무것도 걸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독성이 몸으로 체내로 쌓인다고 하죠. 그런 진짜 건강을 위한 경피독과 영양 밸런스를 위한 뉴트리션, 이 제품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회사입니다. 그 제품을 저 건물, 유산화 건물에서 자체 생산하여 모든 나라에 제출되고 있고요. 그렇게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운동선수들이 믿고 먹고 있습니다. 2022년 베이지 동계올림픽에서 146명의 운동선수가 유산화 제품을 먹었는데요. 얼마나 멋진 결과물을 내셨는지 보이시죠? 현재 4,500명 이상의 선수들이 유산화 제품을 섭취하고 있고요. 본인의 최고의 기록을 위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믿고 먹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외부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회사인지 분명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제품 최고야 라고 말하는 건 주장이죠. 누군가가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 아까 제품 강의해 주셨던 분이 말씀해 주셨죠. 뉴트리서치 비교 가이드라고. 여에스더 박사님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홍해걸 의사 선생님과 함께 비타민의 중요성, 영양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프로에서 활약을 하고 계시고 그분이 직접 설명합니다. 종합 비타민제를 어떻게 고르라고 먹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선택하고 알려준 책자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산화라는 회사는 최고의 등급을 받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들었을 때 우리 식구는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 책이 진짜였을까? 라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이 의심을 깰 수 있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이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는 뭐냐면 2014년도 세월호 사건 때 나왔던 SBS 독소스펠에서 방송했었던 그래프인데요.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독성을 채취해서 얼마나 많은 독성, 어떤 독성이 혈액 속에서 나오는지를 검토하는 일이었어요. 그 검토 결과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은 독성이 나왔냐면 그 방송에서 우리나라 대구 사람들이었어요. 왜일까요? 성서공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공단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 알 수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만성 비염, 마텀두염, 아토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발생되는데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캐나다 토론토시는요.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지도에 표시를 해서 클릭을 하잖아요. 어떤 독성이 반경 어떻게 퍼지는지까지 표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자국민들이 볼 수 있게 오픈을 했어요. 노란색은 좀 덜하고요. 빨간색은 경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이 바뀝니다. 이렇게 자국민들을 알 권리와 자국민들을 위한 나라에서 그 비교 가이드를 만들었다고 하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랑 다르구나. 그러면서 먹어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겠죠.
죄송합니다. 뒤로 갔네요. 그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영양제가 증명하고 있는 거는 PDR이랑 CPS, 호주, 싱가포르, 미국 이런 나라의 내과 의사 처방전, 의사들이 보는 편람에도 이 유산화 영양제는 등재되어 있을 정도로 신뢰 있는 영양제라는 거. 그리고 해독과 영양요법으로 암, 당뇨 등 퇴행성 질환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세계 3대 손안에 꼽히는 병원이죠. 멕시코 시티로부터 허가받아서 현재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곳. 이곳에서 이 많은 분들이 유산화 영양제로 그 건강치료법을 치료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외에도 700가지의 우수한 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 영양제 너무 좋아가 아니라 왜 좋은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죠. 자, 그럼 그렇게 좋은 제품만 좋으면 뭐해? 회사가 그러다 없어지면 어떻게?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거 검토해 보셔야 되죠. 소비 트렌드만 보셔도 지금 현재 네트워크 마케팅의 소비 트렌드를 보시면 판매 매출 1위부터 5위까지 최고의 제품은 바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화장품이 주력인 회사도 세제가 주력인 회사도 1위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거. 그렇다면 건강기능식품이 우수한 회사를 선택하는 게 앞으로 나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겠죠. 자, 뷰티 시장을 봐도 예전 같으면 아름답게 화려하게 이게 포인트였는데 코로나 이후에 많이 바뀌었어요. 아름다움보다 보습, 건강함, 탱탱함, 젊어 보임. 이 기본적인 것에 더 포인트가 많이 간다는 거죠. 이런 소비 트렌드를 봤을 때 현재 뉴트리션과 그 화장품 쪽의 제품을 다루고 있는 저 유산화가 5년간 성장 기록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록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유산화의 성장 기록만 볼 필요가 있냐? 아니요. 타사와 비교했을 때 7년 누적 성장률을 봤을 때 상당히 성장률이 눈에 봐도 높죠. 이렇게 성장이 보이는 회사를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유산화가 2022년에는 30% 성장 목표를 또 한 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매년 성장을 해가고 있는 회사죠. 그런 회사가 단순하게 이렇게 막 성장해서 우리나라에서만 끝나느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사업 영역을 펼칠 수 있게 현재 24개국에 진출해 있고요. 우리도 이 24개국에 있는 모든 지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성장의 모멘텀이 될 엄청난 일이 내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시아 퍼시픽 컨벤션이라고 유산화랑 네트워크 회사들이 왜 많은 사람들이 모를까 물어봐요. 왜 잘 모를까요? 구전으로 전하다 보니 아무래도 전달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10년, 20년. 좀 더 빠른 속도로 전하기 위해서는 광고에 송보를 한번 딱 해주면 좋은데 그쵸? 센트룸처럼.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모든 것들을 회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아날로그 같지만 구전 광고로 계속적으로 전달됩니다. 그렇지만 이 광고의 기회가 내년에 있습니다. 경기도시에서 이 컨벤션을 두고 유산화 행사를 두고 경제 효과를 1253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유산화 회사를 위해서 지원을 할 거고요. 길거리에 홍보를 해주시겠죠. 그러면 본의 아니게 광고가 됩니다. 내 지인들이 길 가다가 뭐야 유산화 이것들은? 그리고 검색해 보겠죠. 세계 제1의 영양제 뜨는 순간 뭐지? 이거 영양제 먹어야겠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회사로 전화해서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이 유산화를 한다면 그분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좋은 기회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빨리 얘기해줘야죠. 광고가 더 커지기 전에. 그렇다고 그것만 전하면 될까요? 이 자리에서 나도 그 광고의 한몫의 모델이 되셔야죠. 참석하셔서 얼마나 큰 회사고 얼마나 글로벌한 회사고 얼마나 비전이 있는지 직접 눈을 보시고 그 성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구조.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성장할 수 있을 만큼 회사가 탄탄해져야 됩니다.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뉴욕 증권 거래소를 들어가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재무제표와 이 회사가 어떤 정도의 부채와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으니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2011년에 이미 상장이 되어서 아주 예쁜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상 플랜이죠. 믿을 수 있고 합리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는 유사나 회원을 가입 시 일단 공평합니다. 소비자든 사업자든 모두가 1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공평한 플랜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냐 이제 캐시백 회원이냐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요. 그 가입한 후에 플랜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바이너리 방식과 무한 깊이. 무슨 말일까? 나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지는 건 바이너리고요. 무한 깊이라고 말하는 거는 나를 통해서 소개받은 A, 그리고 A에서 소개받은 B, B에서 소개받은 C. 그들이 제품을 구매하면 그 포인트가 100단계든 200단계든 상관없이 무한으로 나에게까지 올라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단계를 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다시 저는 또 B에게 전해서 B가 구매한 포인트도 이렇게 나에게까지 올라온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좌우 나누어지는 것을 저희는 바이너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 주정산 주지급.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한 달은 4주입니다. 1주, 2주, 3주, 4주로 나눠지고요. 1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올라오는 포인트를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지급을 해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네? 그러면 두 번째 주도 두 주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발생된 게 그 다음 주 금요일. 세 번째 주도 그 다음 주 금요일. 네 번째 주도 그 다음 주 금요일. 이렇게 매주 주급으로 들어오는 회사인데 가정주부인 저한테 정말 매력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한 주에 3만 원이라도 매주 들어오면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그렇게 주급제 회사이고요. 또 한 가지 20% 동일 비율을 줍니다. 타 회사 같은 경우에는 3%, 6%, 21% 차등으로 지급을 합니다. 포인트에 따라서 직급에 따라서 언제 가입했냐에 따라서 차등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 회사는 오늘 가입해도 20%, 처음 가입한 사람도 20%, 포인트가 낮아도 20%, 포인트가 높아도 20%, 직급이 낮아도 20%, 직급이 높아도 20%, 모두에게 동일하게 20%를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서 사재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자녀 실적 2월. 제가 왼쪽 오른쪽 비교를 해서 캐시를 돌려준다고 했죠. 정산을 합니다. 이번 주에. 정산을 하고 왼쪽 오른쪽 비율을 따져서 정산한 후에 남은 비율이 1000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 회사들은 없어져요. 다시 시작하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유산하는 이렇게 이월시켜줍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내가 있어요. 좌측은 5000포인트, 우측은 3000포인트 이렇게 실적이 올라오면 둘 3000포인트를 제하고 나면 남은 2000포인트가 있죠. 이런 포인트들을 무한 실적으로 이월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생길까요? 굳이 5000포인트를 맞춰서 모든 수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없어지겠죠. 자, 또 한 가지 이렇게 된 플랜이 시작되면 자 이제 나는 시작을 할 거야. 시작을 하는데 처음 시작을 할 때 가게 하나로 시작할 수 있고 3개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해요. 이거는 캐시를 받을 수 있는 그 통장을 말하는 건데 1개로 생각할까? 3개로 할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1개로 시작하고 3개로 시작하는 걸 이 플랜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건데요. 내가 왼쪽에 김 씨와 박 씨를 오른쪽에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김 씨는 안 씨를 소개하고 박 씨는 황 씨를 소개를 하겠죠. 그러면 나의 1번 가게에는 700만 원이라는 수익을 채울 수 있습니다. 소개만 하면 되나요? 소개를 했을 때 꽉 채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할당을 다 했을 때 첫 번째 가게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익은 700만 원입니다. 잘하든 못하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수익이죠. 그러면 이 가게가 채워진 거에 대해서 축하한다고 원래 3개였던 가게가 2개가 더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게가 또 왼쪽 오른쪽이 채워지면 추가 800만 원이 들어오고요. 또 거기에 따른 선물의 가게가 두 개가 더 생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게도 똑같이 채워지면 900만 원이 추가가 들어오고 또 선물의 가게를 두 개를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받은 선물의 가게는 무한 수입을 만들어내며 이렇게 내 합으로 다시 내려가서 다시 일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이 자리에 초대하신 분들에게 조금 더 설명을 보충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가 수입은 1,000만 원, 1,100만 원 계속 플러스해서 상고요. 이렇게 생기는 것들이 무한으로 수입이 창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5스타가 되더라도 이 모든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데 들어가는 돈은 25만 원에서 45만 원이면 된다는 이야기죠. 직급의 체계가 무한입니다. 지금 여기는 다이아몬드 직급까지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원스타, 투스타 이후로도 무한으로 받을 수 있고요. 그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던 그 가게들도 무한으로 생성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도 비즈니스 이외 보너스 그 앞에 설명드린 후원수당 이외에도 여러 가지 보너스들이 있는데요. 셀라비브 보너스, 매칭 보너스, 맥스아웃 보너스, 리더십 보너스, 엘리트 보너스 이런 것들은 내 단계가 될 때마다 주어지는 거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과 더 깊이 얘기해 보실 부분들이라서 제가 이런 보너스가 있다라는 것만 얘기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보너스와 후원수당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한 우리에게 떠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죠. 여러 나라를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곳에서 또 충전을 하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것이죠. 어떠세요? 내가 만들어서 내가 가는 그림을 그려가는 나의 인생. 저는 처음에 보여줬던 이 20만 원이 그렇게 이 자리에 오게 했던 것입니다. 20만 원은 한 달 영양제 값이었어요. 그 한 달 영양제 값을 물론 20만 원에서 40만 원, 20만 원의 한 달 영양제 값으로 우리 가족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을 만큼의 좋은 영양제라는 게 판단이 되었고요. 이 20만 원을 꾸준히 먹어서 전하고 경험을 나눴을 때 분명히 나의 미래가 그려졌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많은 목표, 큰 돈이 아니라 이 20만 원부터 벌어보자가 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20만 원이 들어오고요. 한 달 영양제 값을 공짜로 먹고 그렇게 또 200만 원이 들어오고요. 아이들 교육비가 공짜로 나가고요. 그렇게 또 시간 속에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이 20만 원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결정이었죠. 그래서 제 삶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이들과 한 달 동안 멕시코 여행도 다녀올 수 있고요. 큰아이, 둘째 아이를 미국 유학을 보내고요. 그렇게 집 걱정을 했었죠. 뷰가 정말 한강뷰 못지않는 뷰가 좋은 집으로도 이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7년 후, 14년 후가 걱정이 되었는데요. 그런 남편에게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는 기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자유롭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노후를 보장해주는 그런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느끼고 내가 알게 된 이 비밀스럽고 대단한 일, 그 일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이렇게 많은 팀들에게 이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면서 함께하고 있는 팀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보다도 제가 더 행복한 거는 이 부분이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저희 아이들 2014년도에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022년 지금 현재 저희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똑같은 웃음을 가지고 있죠. 아이들이 안정적인 가정에서 행복하게 해맑은 웃음을 지울 수 있게 그렇게 그 가정을 유지하면서 시간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자유를 모두 누리는 삶을 이뤄냈다라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앞으로 미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더 기대가 된다라는 게 저의 유사나 이막의 정말 간절한 이야기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미래를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이 최고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유사나와 함께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미래를 오늘부터 한번 변화시켜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사업 설명을 했던 박은미입니다. 감사합니다.